강북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이시죠? 네, 김명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의 대표이신 유주연님 모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이혜윤 P&R 변호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은 여기 아까 전에 발제를 해주신 펫빌리지 대표이신 이경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 이제 이슈 텃밭을 기획하면서 했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갈등이라든지 주민 갈등이 참 많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잖아요. 도시화가 남긴 저희 주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도시화 되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들이 사실 안에서는 애완동물 살고 바깥에서는 유기동물로 살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각이 아닌 정말 반려동물로서 시각을 갖고 인간도 인간이지만 반려동물의 시각으로 이 갈등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문 패널 분들 모시고 이제 귀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정보도 듣고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도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앉아 계신 순으로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거 편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딱딱한 자리보다는 예. 어떻게 할까요? 앉아 계신 순으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순으로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일단 워낙 이렇게 길어요. 보면 이제 강북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이랬잖아요. 근데 그냥 조정관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김명기 조정관님한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게 제가 찾다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동물민원 주민자율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런 성과는 어떤 건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강북구의 통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강북구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 북한산이 있어갖고 그 주거 그 아파트가 그렇게 밀집한 데가 아니고 다세대하고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동물 민원이 하루에 한 2건 정도 해갖고 1년이면 한 700건 이상씩 이렇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특히 그래 이제 그걸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강북구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각 통장들을 중심해서 각 통장 회장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통장들의 388명의 그 전체적이라고 그 동네에서 가장 그 빨리 알고 주민들하고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게 통장들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주민자율조정관이라는 것은 각 동의 통장 회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정관이고 그리고 통장들이 이제 그 민원 해결사로 같이 해갖고 2인 1조로 이렇게 다녀갖고 혹시 이제 민원이 나오면 가령상 개 옆에서 소음이 나잖아요. 소음이 나면 그 옆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 통의 통장하고 그 통의 조정관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동네 이제 회장이죠. 이렇게 가갖고 그 사람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그 집하고 이제 모든 걸 개나 고양이라든가 모든 걸 저기 했을 경우 전화번호를 저기 갖고 항시 그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상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제가 혹시 1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좀 어려운 점 이런 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은 많죠. 특히 사람이 갔을 적에 사람 박대한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집에 지금 현재는 옆집하고도 아래 윗집하고도 말을 안 하고 옆집하고도 모든 게 말을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경우 통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저기 하더라도 문 자체적으로도 안 열어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몇 번을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갖고 3번 4번씩 방문해서 그 사람을 이제 설득하는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 준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민원을 저기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괴로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개를 가량성 기르는 사람이 옆에서 민원을 저기 해갖고 자기는 개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고 옆에서는 개 소리 나갖고 잠을 못 잔다고 하고 그러면 문도 안 열어주고 당신 뭘 왔느냐고 하고 그랬을 경우 그때가 가장 힘들면서 그래갖고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거기에 통장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조정관하고 몇 번씩 가갖고 그 사람하고 해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저기 하면 걔를 이제 짓지 못하게끔 그 수술도 하는 것도 있죠. 그거 뭐 갑자기 저기 하다 보면 잊어버려갖고 성대 수술 그걸 하라고도 우리가 권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고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짖는 것 본인이 집에 있으면 걔가 안 짖습니다. 절대 저건 안 짖어요. 없을 때 누가 옆에서 발자국만 나면 또 짖고 그런 게 좀 약간 애로사항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애로사항을 모든 것 중에서 해결했을 때 그 만족감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혹시 어떤 계획을 있는지 내년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들으면서 하고 싶거든요. 예, 편하게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예. 지금 1년 운영하셨다고 그러신 거죠? 1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애로사항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접으실 생각인가요? 구청이랑 각 통장들이랑 현재 의견 연말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계속 지탱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원이라는 것은 서로 우리가 그 동네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 그걸 중재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옆에 집하고 싸우기도 하고 칼부림도 나고 모든 걸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걸 중재 역할하는 게 우리가 각 통장들이나 그 동네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통장들하고 조정관하고 가갖고 그건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구청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구청에는 그 담당 혼야하고 있는데 그 부서를 하나씩 늘려달라. 그러니까 동물 관련 부서를 예, 동물 관련 부서를 하나를 더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그 전체가 왜 그러면 우리가 천만 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만에 그러니까 5인 중에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좀 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쪽에 이제 우이천이라고 이제 하천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들을 이제 많이들 갖고 나와갖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르고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그러는데 하천부지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개를 못 놓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개를 저기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하나라도 놀이터를 1개 9에 하나씩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갖고 한 개 부서를 꼭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나갔으면 그래갖고 25개 구청에 한 개씩은 전부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도 개들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목줄을 내고 목줄 안 매면 그것도 벌금 물린다 모든 거 저기 하잖아요. 그거는 것도 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기 때문에 목줄을 매고 저기 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저로서는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걸 갖고서 제가 꼭 부서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서울에는 강북구 말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지금 서울에는 강북구밖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강북구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주민자율조정관이라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모든 거 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강북구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비아 사랑의 대표 유지연 대표님이신데요. 국내가 알다시피 나비아죠. 예, 활동을 10여 년간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했던 내용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일단 왔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 이제 사람과 이렇게 공존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이슈가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동물이 일단 들어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뭐지 처음에 반려동물 예를 들면 길고양이를 구조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 또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문을 두드려 뭐 이렇게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데 고양이가 위에 지붕에 온다 내지는 벽에 갇혀 있다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 또 그 집에 가서 기물을 파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뭐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거기서 죽을 건데 너 그렇게 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정 다툼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물론 이제 설득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최대한 사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분도 사실 그 주거가 본인이 돈을 주고 들어와서 얼마나 자기 가족들하고 편안한 어떤 삶을 누리고자 왔는데 지붕을 뚫어야 된다고 그러고 벽을 뚫어서 거기서 고양이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 잘 설득을 해드렸다가 만약에 거기서 걔가 죽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구대기가 발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겁을 좀 드리고 하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양이들을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2차원, 3차원적인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 이제 교육을 시켜야죠. 고양이는 이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동물을 떠나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잡아서 TNR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또 동물들 구조를 해서 입양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한 10분 중에 9분은 그래도 이제 그 벽 속에 있는 고양이가 왜 구조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있는지, 왜 달려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지 10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싸우고 뭐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옳은 일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그분을 안심시켜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는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그냥 질문을 받을게요.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정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 동물 구조라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도 그거를 10년 이상을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 아까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밥 같은 거 치우는데든지 음식 줍는데 치운다든지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제가 저는 이제 고양이 쪽은 구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보네트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어디선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똑똑똑하게 하라는 그 스티커를 붙였던 걸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방 차원, 그러니까 고양이를 구조하는 그 방법이 사실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물론 위험에 빠진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그런 고양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또 일종의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런 통합은 모든 그런 구조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좀 위험에 빠져 있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고양이들을 좀 구조하는 데 힘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대규모적인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예방 이 다음에 어떤 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일단 구조는 사실 TNR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개인 구조가 이제 나비아의 전반적인 구조 활동이 됐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모닝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추운 지방에서 그 차 본네트에 많이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게 있다가 차가 정차되었을 때 이렇게 그 차도로 나와서 이제 치여서 로드킬 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겨울 되면 본네트가 따뜻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고 운전을 하라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각계 단체에서 이제 겨울철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제가 가서 할 건 아니고 본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그런 좀 수고를 하시는 게 좋고 저희 나비아에는 사실 이제 중증이나 이제 어려운 구조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거의 가서 해결을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90% 통덫으로 구조가 돼요. 이를테면 뭐 지붕 위에 있다던가 내지는 통덫이 들어갈 수 없는 데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들어가야겠지만 대부분 어둡고 이런 데 빠져 있다던가 통덫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대부분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너무 밑에 또는 뭐 위에 어렵게 있는 데들은 저희도 이제 지금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119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하구의 협력은 지금 말씀하신 119 하나 나머지 네, 구청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 전혀 도움을 받거나 이러는 건 전혀 없으신 네. 거죠? 구조는 나비아의 몸, 막 이런 거. 저는 질문. 네, 하세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네. 119 구조가 이제 유기동물 구조는 지자체로 입관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한번 시청에서 그 토론을 한번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넘겨진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도움을 주시고는 계셔요. 일단은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몇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조르면 오시더라고요. 아직은 오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반대의 민원을 넣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부분을 양성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119의 그 업무 영역에는 그 동물 구조 영역은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으로 해서 사람이 당사자가 피해가 있냐 없냐로 보통 이제 구조대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 위기가 발생하면 구조의 지수에만 안 오는데 이 기회로 해서 내가 무섭다라고 하면 반드시 출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벽 속에 고양이가 빠졌을 때 안 오면 내가 들어가서 그냥 내가 벽에 빠져 있으니 맞아요. 나를 구조해달라 고양이를 잡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최근에 한 8월 9월 달에 그 8차선도 옆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바로 와주셨어요. 저희는 참고로 용산구고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 한 번씩 해보시면. 네? 용산구 서울이요. 네, 서울이요. 용산구가 용산역 있는데. 용산역과 서울역 중간에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얼마 전에 그 길고양이 바뀌는 분이 맞아가지고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따로 이렇게 그 어떤 비반려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대몽 쪽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그거는 사실상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예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격리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뭐 진짜 뭐 처벌 내지 이런 대상의 문제지 비반려인이라고 해서 내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연히 그 이제 약자인 고양이를 밥 주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그게 이제 화살이 간 거기 때문에 명백히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근데 아직도 그 길고양이를 혐오 동물로 생각하는 특히 지방에 계신 많아요. 분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따로 단체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일일이 찾아가서 내지는 뭐 구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안 오시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예를 들면 밥을 주면서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TNR도 하고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을 때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 계신 분들 가장 싫은 게 고양이가 새끼 낳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꾸 목에 뜯고 거기 자기 재물에 손상을 입히니까 그런 때 이제 그런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꾸 너무 많으니까 나도 너무 싫다. 이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임신 중절을 시켜야 된다. 뭐 TNR이랑 알아들으시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이제 새끼를 더 이상 안 낳으면 얘네들밖에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일종의 완전 이제 진짜 경험이 되는 거지. 걔네들밖에 남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왜 로드킬이라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나 이런 것들이 뭐 법제화가 돼 있다가 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거라거나 아니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문가가 여기 계시니까 그거는 상세한 거는 이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인에서 동물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문화적 차이와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솔직히 미국에서 제가 한 11년을 살았는데 뭐 정말 동물 학대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진짜 고양이들도 별로 없지만 대부분 거기는 8주령이 되면 다 TNR을 하고 뭐 지자체 보호소로 가고 뭐 안락사를 시키는 보호소 내지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로 다 나뉘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키우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리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이제 없죠. 거의 드물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눈물을 먹고 식구들이 다 결정을 해서 어떤 보호소로 가서 걔가 입양할 때까지 맨날 온다던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법에 뭐 내지는 어떻게 개선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청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이제 외국에서의 사례를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할까요? 괜찮을까요? 예. 저는 아까 오늘 인사를 드렸는데 PNR이라는 단체를 요번 하면서 알았어요. 물건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예. 저 이제 PNR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 좀 듣고 소개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은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PNR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 단체 대표인 건 아니고 사실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두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뭐 단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각자 동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실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요 몇 개밖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좀 관심 있는 동물들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을 몇 명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모아서 저희가 단체를 작년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단체를 만들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고 싶지만 저희도 다들 돈을 버는 생업은 따로 하고 있고 이제 각자 남는 시간들을 모아서 조금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법률 개정 또는 입법 제안, 뭐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명이 소리를 합쳐서 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고 뭐 이제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거는 뭐 최근에 그 통과는 안 됐지만 표창원 의원이 했던 뭐 동물보호법 개정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카라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축산법 개정안도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조금 금지하고 사람한테 이제 세포 뭐 예를 들어서 세포 분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실험할 수 있는 걸 좀 촉진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그 법을 이제 사실 저희가 초안에 만들어서 이제 의원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의견을 조금 같이 해주실 의원분들이 있나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동물권 강의라든지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그 네이버 동그라미에 칼럼도 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나가서 활동하는 건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거시적인 걸 해주시는 거는 전문하기도 하고 미시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것도 또 상식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그런 창구가 있는지 소소하게 네. 저희가 그 PNR이라고 치시면 pnr.or.kr 이렇게 가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인포 메일이 있어요. 거기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다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로 이제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조금 깊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그 칼럼 작성할 때 그 소재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사실 뭐 좀 그냥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도 같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제 고양이를 우연히 키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고양이를 우연히 키우게 됐는데 그 짬타이거라고 하죠. 보통 그 군대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군인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차마 밖에서 애기들을 못 키우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안에서 키우시다가 입양을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겠다고 하셔서 제가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걔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 고양이를 좀 무서워했어요. 길에서 고양이들 나타나면 약간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고양이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우연히 기르게 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그래서 길고양이 밥을 주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때였는데 제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줄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밥을 주는데 네, 남이 볼까봐도 너무 무섭고 그릇이 치워지는 거는 진짜 매일매일 저도 나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릇이 매일 사라지고 이제 뭐 괜히 밥을 주다가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고 그런 일들 많이 저 스스로 겪었었고 또 고양이를 그러다가 좀 이제 구조화된 고양이들을 몇 마리 더 입양을 하게 됐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키우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고양이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고양이를 키워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한테 그걸 보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변호사인데 이건 너무 그냥 통상의 손해인데 제가 아무리 따져도 괜히 또 이렇게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또 다 물어주고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저희가 하려는 일은 조금 더 제도에 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이슈들을 맞이하고
이걸 사실 법적으로 적절히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질문을 많이 주셔도 제가 항상 뭐 지인분들도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뭐 길고양이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사 간다는데 뭐 이거 보상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막 설명해드리다가도 마지막에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똑똑한 척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그냥 아유 나는 고양이 키우니까 난 행복하니까 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황이.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이렇게 제도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당연히 인식도 따라서 변할 거라고 봐요. 뭐 인식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제도가 변해서 그 제도가 몇 년이고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제도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많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로들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을 때 고양이는 약간 혐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봤을 때 개체적으로 굉장히 약자에 속하는 어떤 부류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보는 시선들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하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결국에는 TNR도 하고 나중에 구조도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어떤 책임의식까지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아지시니까 굉장히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국가의 어떤 속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뭐 그 미국은 제가 그때 있었을 때 그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큰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슈퍼마켓 자체가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그 안에도 보호소가 있었어요. 그 자기네가 상업적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안락사가 없는 그래서 거기 와서 그 이제 포기를 하고 왔을 때 그런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어떤 때 데려왔고 이러이러해서 가족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검진을 다 한 다음에 걔네들이 입양 갈 때까지 거기서 그 안에 가운데 약간 이렇게 놀이터처럼 만들어 놓고 옆에는 다 이렇게 뭐 물고기, 무슨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인들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 이런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각각의 개인 단체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공산 차원이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제가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고양이를 처음 키우고 제가 이렇게 나비와 사랑해를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말해보긴 처음인데요. 그 고양이를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13년을 키우고 두고 온 게 같이 계셨던 엄마 했던 분이 이제 너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얘를 데려가면 자기는 못 산다. 그래서 그 애가 하여튼 22살까지 살고 재작년에 이제 갔는데 그때 고양이를 알면서 뭐 중성화도 알았고 그때 당시에는 동물운동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양이가 우리 이제 미아였는데 걔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지붕 위에 고양이 2마리 밥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뀌었는데 미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동물보호 운동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어요. 길고양이도 없고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면 보면 저 집에서 온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출냥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항상 이런 거였지. 뭐 로드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다람쥐 같은 것들 가끔 죽어 있어도 고양이나 개가 죽어 있는 건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께서 지금 실제 그 상황인데요. 네. 제가 동네에서 길고양이 밥자리를 한 군데 밥을 주고 있어요. 네. 몇 번 옮기다가 지금 다세대 빌라 옆 담벼락 사이에 뭐 약간 많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그 식소 나무로 된 식소를 놨는데 그게 통째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다가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좀 실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형사분이 전화가 와서 CCTV를 해보겠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대부분의 캠만 분들이 밥자리나 이런 겨울집 놀자리를 많이 찾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택가 쪽에 불과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본 내용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안건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길고양이에 대한 그걸 놓고 안 놓고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뭐 개정이 됐다는 얘기 있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시비가 걸린다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밥그릇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급식소를 놓은 급식소 통째로 급식소 없어지는. 통째로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 성범죄 예. 저는 해당된다고 해서 신고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서 지구대 쪽에서는 그게 이제 개인 사유지면은 주택 무단 침입으로도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또 봐야 된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내가 밥자리를 주는데 그러니까 나의 집에 있는 딸린 공용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집에 있는 뭐 공용 공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엄격하게 보면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뭐 이제 구획된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 공용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다세대 주택자들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데 내가 그 다세대 주택에 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이제 무단으로 침입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분쟁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무단 건조물 침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저도 그 나무로 된 급식소를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면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스티로폼은 어떻게 보면 주인을 알 수도 없는 물건이고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나무 급식소를 하나 샀어요. 하나 사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일부러. 제가 뭐 누가 관리하고 몇 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우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거를 기재를 한 거고요. 좀 잘 살아야지 이런 문제들도 갈등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이제 그 반려동물과 주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패널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서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